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휴일인 오늘 추미애 전 장관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사건 조작 이후 거의 모든 언론은 윤석열을 영웅이라며 윤비어천가를 불렀다. 그런데 김건희는 그를 바보라고 했다. 망언 사고를 연발하는 후보에 대한 대책으로 훨씬 어린 이준석은 후보가 가만 있어야 한다고 하고, 김종인 선생도 해주는 대로 연기만 하라고 했다. 가르친다고 안 되니 가만 있거나 써주는 대로만 하라는 것이었다. 그걸 보면 김건희 눈이 정확했다. 그렇다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 언론의 윤벼천가 보도지침 누가 내렸냐? 목탁 기능을 포기한 언론의 양심선언을 촉구한다 라고 윤석열을 영웅으로 만들고 있는 추악한 언론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라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김건희 씨 육성을 기다리는 오늘 지식 좀 늘려보시게요 라면서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반헌법적이어서 불가능할까요? 우선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의 진술권 내지 자기 방어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 그러나 진술 거부권의 대상은 비밀번호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에 대해 진술 거부권이나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 허용하면 된다. 누가 캐비넷 비번을 안 알려준다고 한다면 그 안에 든 일기장을 못 보게 하면 되는 것이지, 범죄 관련 서류는 비번 해제를 강제해서라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휴대폰도 전자적 캐비닛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비밀번호 해제 강제도 일정한 경우로 한정을 하고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 영장주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반헌법적이지 않다. 셋째, 특히 공직자가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대헌장의 나라로 전체주의 나치와 싸워 이긴 영국은 수사권한 규제법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범죄를 탐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목적일 때 영국의 경제적 복지에 관한 것인 경우 등 암호 해제를 강제할 수 있고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법원의 허가 결정에도 비번 해제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가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의 경우 5년 이하의, 기타 일반 사범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라면서 한동훈의 폰을 열지 않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도, 그리고 비번을 가르쳐주지 않고 있는 한동훈을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실 김건희의 7시간 녹음 파일보다 더 기대되는 것이 한동훈 휴대폰이죠. 그 안에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지만 검찰은 전혀 휴대폰을 열 생각이 없습니다. 어쩌면 벌써 열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라 몇몇 사람들만 비밀로 한 채 꽁꽁 감추기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3월 9일이 지나고 나면 아마 많은 일들이 바로잡아질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님께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님이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앞두고 가정적 질문을 검찰과 언론에 던지셨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2019년 8월 9일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정경심 교수의 박사 논문이 유지 논문 수준이었음이 확인이 되었다면, 정 교수의 석사 논문이 김건희의 숙대 표절 논문 수준이었음이 확인되었다면, 정 교수의 각종 이력서가 김건희가 제출한 이력서와 비슷했다면, 정 교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0억 원을 제공하는 쩐주 역할을 했다라면, 정 교수의 처가가 김건희 씨 친정 수준의 부동산 투기를 하여 거액을 벌었다면, 마지막으로 정 교수가 오늘 방송되는 김건희의 발언과 비슷한 말을 기자에게 했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라면서 윤석열의 검찰과 언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입이 129개라도 대답을 못할 겁니다. 최소한 사람이라면 양심이란 게 있고 상식이란 게 있다라면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들이 해놓은 짓들이 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님의 글에서
분노가 느껴집니다. 아무리 검찰개혁을 위해 불쏘시개 역할을 하시면서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신다고 했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최소한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나 언론들이 자신과 과적에게 대했던 그 기준만큼은 똑같지는 못하더라도 비슷 정도는 해야 할 텐데 기울어도 너무 기울어진 기준으로 자신의 가족이 희생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울분이 넘쳐나시겠습니까? 똑똑히 다 기억하고 뼈에 새기셨을 겁니다. 해서 조국 전 장관님 가족의 억울함이 벗겨져서 명예가 속히 회복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조국 전 장관님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신의 가족에게만큼은 공정과 상식의 잣대를 절대 들이대지 않는 검찰당의 수장 윤석열은 오늘 국임당 당사에서 방역 패스 관련한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가히 충격적입니다. 방역 패스를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청와대의 지적에 대해서 이런 걸 대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다. 실내에서는 방역 패스를 전면 폐지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에서는 환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거리 두기를 완화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의 구상대로라면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에서는 말을 별로 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PC방 같은 곳이나 영화관 같은 곳에서 환기시설 잘 되면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방역 패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스크를 쓰지 말자는 것은 대놓고 일본 꼴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바보 아닙니까? 그 사람 많은 데서 말 안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행여나 감염자가 재채기 한두 번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 전부 확진이 되는 것인데 이런 걸 공약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키는 대로 말하니 이런 꼴이 나는 것입니다. 하기는 뭐 방역법 어기는 걸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을까 싶습니다. 당해보지 않았으니 막 지르는 것이죠. 쉬지도 못하면서 방역에 힘쓰는 의료진들을 생각한다라면, 확진이 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생각한다라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윤석열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 1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영업자 고통을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손실보상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 선거 전에 돈 쓰면 민주당을 위한 매표용 선거가 된다면서 선거 전에는 손실보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이게 할 말입니까? 김건희가 왜 바보라고 했을까요? 오늘 저녁 8시 20분 방송을 보면 일정 부분은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